레이디 액션! 명패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바보나라의 바보도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바로 허경영 총재의 백궁명패와 쌀 한 톨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런 명패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또 이 명패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왔어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족의 그런 그 안위와 또 돌아가신 분의 또 후손의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명패에 많은 기운을 담겨 있고 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왼쪽에 이분은요, 바로 최부식. 네. 부유함을 심다. 와, 세상에 부유함을 심는 엄청나게 좋은 이름이죠. 네. 이분은요, 강성칠. 네. 북두칠성의 기운으로, 별 7개의 기운으로 세상을 굳세게 살아간다. 밝게 비춘다. 아주 좋은 명패들입니다. 네. 명패는요, 영어로는 네임플레이트, 명패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명패를 얘기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 글쎄, 제 영상에 어떤 분이, 토끼띠 여자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도사님, 저는 허경영의 하늘궁에다가 백궁 명패를 달아놨기 때문에 아주 죽어서도 좋은 데 갈 거라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행복이 깃들 거라고 그렇게 댓글을 써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믿고 살면 사람의 믿음에는 큰 힘이 있으니까 가능하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지금 2020년도에 있는 일인가, 이 명패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명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더군다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허경영 총재의 백궁 명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바로 보는 나라, 바보나라의 바보도사가 한 번쯤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네. 자, 명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기준점을 얘기를 해주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깨달은 허경영 총재는 바로 백궁명패라는 명패를 개발을 했어요. 와, 이거는 네이버에 찾아보고 구글에 찾아봐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백궁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보도사, 한자를 좋아하는 바보도사가 백궁이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은 이거는 흰백자예요. 파이트, 네, 흰백. 희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예, 깨끗하다, 정결하다, 바르다, 곧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수건 건자를 밑에다가 붙이면요, 이거는 비단, 실크가 돼버려요. 비단 백자가 돼버립니다. 와,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 귀신 기자를 쓰게 되면 이거는 바로 혼백할 때의 그 백자, 영어로는 soul, 영혼 백자가 돼버려요. 예. 이런 존재들이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백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에 이 손숫자를 딱 써놓으면 이거는 박수칠벽, 박수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음류를 탄다, 박자를 탄다, 음악이 흐른다. 음악이 흐르는 비단이 깔려있는 비달결 같은 그런 영혼들의 집이 바로 백궁인 거예요. 와, 백궁이라는 뜻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요곳에 맨 앞에다가 이렇게 사람 인자를 붙이면, 요렇게 붙여버리면요, 바로 이거는 그 맞백자, 예, first, 예, 어떤 것을 앞서 나가고 진두지휘에 나가고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elder, 예, elder. 그렇기 때문에 이 백궁이라는 말은요, 또 이 궁자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는 집이란 뜻이잖아요. 우주라는 뜻도 되고 우주 속에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뜻도 되고, 이거는 음악 여자, 음악은요, 무엇이 부서지는 쾅, 크래쉬 그런 게 아니라 쿵딱, 하하, 호호, 이것도 음악입니다. 네. 그리고 영감, 외불러 하면서 엄마, 아빠, 아들, 딸,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그런 화합, 하모니가 있는 곳, 그런 뜻이 바로 이 궁이란 뜻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글자의 뜻으로 봐도 이 백궁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좋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백궁이라는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네. 허경영 총재는 백궁 명패를, 예,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프랑스에 우리는 11세기 프랑스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 성당이 건축이 됩니다. 이 베드로 성당이 건축되는데 성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막을 하나 짓는 거면 뭐 큰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성당은요 엄청나요. 지금 규모로 봐도 이걸 짓는 그 연도만 해도 수십 년 동안 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믿는 교황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사세요. 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indulgence. 예,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면죄부입니다. 네, 면죄부를 사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면죄부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죠. 예면 죄 아닌 남, 그 다음에 부. 예, 이 면죄부를 판매를 합니다. 예, 값은요 그때 그 유로화로 그때 당시의 돈으로 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그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그 능력에 따라서 싸게도 팔고 비싸게도 팔고 파는 사람 파는 단체에 의해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네. 이 면죄부의 값을 조달을 하는데 진짜 왜냐면 코 묻은 돈도 먹어야 되고, 네, 코 묻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의 돈도 먹어야 되고 부유한 사람들의 부유한 무엇인가 영주들의 돈도 먹어야 됐기 때문에 싸거나 비싸게 획일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예. 한마디로 모든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면죄부, 죄를 없애준다, 면해준다, 보이드, 예, 피하게 한다, 예. 그런 책이다 해가지고 요만한 종이 쪼가리 하나를 여기다 면죄부 써가지고 팔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름.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지옥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옥. 그 지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옥자, 지옥 옥자를, 감옥 옥자를 이렇게 하는데, 이 지옥의 요 앞에다가 아주 중간 시대의 중간 개념의 그런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쪽으로 끌어줄 수도 있는, 인간들이 돈으로 하던 뭐 기도로 하던 어떤 마음으로 하던 어떠한 그 밖의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이 영혼들을 구제할 수 있을 그런 공간에 바로 그 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옥이 바로 연옥이에요. 연옥. 예, 연옥. 이거는 연이라는 이 글자는요, refine, 예, 다시 fine, 좋게 할 수 있다. 좀 더 이렇게 그 좋은 쪽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다. 변화가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연옥이라는, 이것의 이름은 연옥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 자기 이제 부모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어 있으면 그 부모가, 이 사람의 부모가 죽었다고 봐요. 그러면은 죽은 부모가 이 연옥에 있기 때문에 좀만 돈을 더 갖다가 면죄부를 사서 교황에 바치면 이 연옥에 있는 부모도 좋은 곳으로 간다. 좋은 곳. 그때 당시에는 천국이라고 했겠죠. 근데 지금의 허경영 총재의 그 이론대로라면 백궁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바로 면죄를 한다. 그리고 속죄를 한다. 네. 이 속죄는요,
이 속죄자를 잘 풀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는 사다. 사다 매자예요, 오른쪽은. 돈으로 사다. 그래서 내 죄를, 죄값을 돈으로 치르고 벌을 면하다. 벌. 예, 이거는 벌이죠. 자기가 받게 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면하다. 여러분,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바로 허경영 대표와 백국명패와,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의 백국명패와 쌀 한 톨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옛날에 프로가 있었는데, 어느 농사꾼의, 이 농사꾼의 이 벼밭에 벼가 이렇게 자랐어요. 벼가 자랐는데, 이 벼가 이제 이거 물은 거예요. 이거 물으니까는 이제 벼가 이렇게 달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근데 지나가던 행인이 과객이 이렇게 삿갓을 쓰고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 주인이 이제 농사를 논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예.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요거를 쌀 세 톨. 세 톨을 따먹었어요. 예.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세 톨을 따먹었어요. 이렇게 허락 없이. 네. 허락 없이. 근데 이 따먹기 전에 이 과객은, 이 나그네는 생각을 합니다. 해도 될까? 말까? 해도 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배고픈 나머지 이렇게 세 톨을 스스로 그냥 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갑자기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이 하늘은 이 사람을 소로 만들어 버려요. 소로 만들어서 이 주인한테 쌀 한 톨당 곱하기 1년씩 해가지고 3년을 농사를 짓게 해주고 결국엔 다시 사람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여러분, 백궁을 가는 길은요, 이 좋은 백궁을 가는 방법은 좋은 곳으로, 우리의 조상들이던, 우리의 후손들이던, 나의 가족들이던, 우리 모두가 좋은 곳으로 가는 방법은요, 이 쌀 한 톨 전설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 또 타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응당받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바보우드예요. 바보나라 바보우드. 예. 바보우드는요, 산 중턱에 이렇게 바보나라, 허경영 총재의 하늘궁 같아 보이지만 여기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네. 바보우드에서 이렇게 된장, 고추장, 항아리도 담그고, 네. 요 앞에 농사도 같이 짓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 시내에다가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합류한 사람들이 시내에다가는 또 어떤 그런 신나라 8,000원과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네. 어떤 사람이 나는 왕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조물주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악기가 되어서 진짜 웃음소리가 하하하하 넘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그냥 먼 하늘나라에 있는 백궁이 아니라 진짜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있는 지상 천국을 만드는 지상 백궁이라고 할게요. 네. 지상 백궁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가 바로 바보나라 바보우드 프로젝트입니다. 이 바보우드 프로젝트에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은요, 010-4591-7222로 전화 주시면 돼요. 네. 허경영 총재의 이런 한문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탐구는 진짜 바보도사도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본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뒤에 온 자가 가장 큰 자다. 네.
바보도사도 지금 이제 40대인데요. 저보다 더 뒤에 온 자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가게끔 우리 바보나라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실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고 백궁을 만들 수 있다. 예. 이 백궁 명패를 사신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려운 삶, 부모와의 마찰, 자식과의 마찰, 남편과의 마찰, 그 다음에 건강의 어려움,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상실감,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백궁을 마련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까지는 말리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이 백궁이라는 이 면제부, 이 백궁 명패로 충분히 그런 마음적인 그런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순기능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진짜 하나의 소중한 존재가 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결혼을 뭐 1000번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진짜 지구에서 어쩌면 이 지구의 한 부분이 백궁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이는 그런 지상 백궁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러고 싶으신 분은 바보나라 바보도사 만나요. 알았죠? 홍영 총재도 앞으로 남은 여생 자신의 그런 모든 재능을 쓰고 가시길 바라고요. 또 거기에 추종자들도 많은 그런 탐색과 귀와 눈을 닫아버리는 순간, 예,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왜곡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귀와 눈을 열어놓으시고 또 바보나라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봐요. 알았죠? 바보나라 만나요. 짜발!